민주당이 이번에 최고위원회 논평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한미회담, 한미일회담, 한일회담까지 연달아 팍팍팍 하고 성사가 됐거든. 6년 7개월 만에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이 발표됐거든요. 그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도 칭찬하기 싫으면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박수 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침묵하면 돼요. 딴 이야기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장경태, 빈곤 포르노, 김용민, 고통받는 사람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이라고 오만 말을 갖다 붙여서 비판하는 거 결국은 이게 역풍이 불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 고통받는 사람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 이거 어디다 갖다 대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태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딱 이건데. 사망자 명부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소름 진짜네. 딱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유족들을 진짜 활용하는 더, 사악함. 더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빈곤 포르노라면 그러면 오드리 헵번도 빈곤 포르노입니까? 그건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운 지역 봉사 가는 사람 전부 다 빈곤 포르노입니까? 이건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거죠. 자기들은 이 헤브론 병원 같이 처지가 어려운 것에 기부 한번 하거나 로타처럼 이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받게 해주는 이런 좋은 일, 선한 영향력 한 번도 행사 못했으면서 맞습니다. 뭐 팔짱 끼고 똑똑한 척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다 뭐다 이미지가 어떻다 이게 뭐 빈곤 포르노다 뭐다. 장경태 의원 태어나서 기부 얼마나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장경태 의원 예능 프로 나와서 반지하 사는 거 자랑하면서 흑수저 국회의원이라 한 게 빈곤 포르노예요. 국회의원은요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1억 3천만 원을 받아요. 1억 3천만 원을 받는 당신이 반지하 산다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그 주거 공간을 자기 홍보 수단으로 쓰는 거 이게 역겨운 빈곤 포르노고 박원순 전 시장이 뭐 날 더울 때 서민 체험하겠다고 어디 뭐 옥탑방 가서 살고 막 다 뜯어진 구두 신고 나오고 김상조가 다 낡은 가방 들고 나오고 재산은 몇십억인 사람들이 이게 빈곤 포르노예요. 민주당이 하는 게 빈곤 포르노예요. 지금 장경태, 김의겸, 최강욱, 유시민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거짓 주도의 그런 정치 공세 이런 것들이 제재되지 않고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신 차리기는커녕 반성을 하기는커녕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 역사의 진실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살면서 들은 고인 모욕적 발언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예, 정말 내가 죄송해질 정도로 장준하라는 인물은 그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주장했던 게 이제 자유 언론 보장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온 분에게 가장 모욕을 주는 건요.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자유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면 방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거짓 선동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만들어온 이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통제가 불가피해지면서 다시 역사가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 동네에 이제 잔디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는데 거기서 애들이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싸우고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닫았거든요. 그럼 잔디구장에서 건전하게 운동을 하려던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장경태의 정치가 그런 겁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을 때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모욕적인 표현, 반인권적인 표현을 이렇게 일삼으면서 저질 정치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더 후진적인 환경으로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리고 뭐 긴급 조치라는 걸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모로 미숙한지 혹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긴급 조치가 아니라 긴급 조지라고 쓰고 나왔어요. 아, 그 저 봤습니다. 네, 긴급 조지. 네. 네, 긴급 조지 1호. 언론 이게 이제 있다. 정말 저 결연한 표정으로 여러분 이건 긴급 조지예요. 조지가 긴급할 수 있지. 조지라는 친구가 워싱턴 있으니까. 대통령도 1호니까 사실 뭐 여러모로 그렇죠. 대통령 1호 어떻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과감한 애드립을 쳐주셔가지고 제가 순간 이렇게 여러모로 포장을 하고 있네요. 네. 네네. 뭐 비슷한 옛날에 언론 타밥 있었어요. 타밥. 아, 맞아요. 그 타밥에 시리즈 이어서 있고. 언론 타밥. 어떻게 수습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그렇고, 뭐 정청래 의원님도 그렇고 네. 보면은
우리 이번에 그 김기현 그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다 하더라고요. 벼락 출세를 하니까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 장근태 의원을 두고. 네네. 근데 진짜 제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바꿔 얘기해서 맛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맛이 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번 이분들이 그 인용을 하는 게 다 뭔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자꾸 인용을 하세요. 이번에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살리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치 공동체다 막 이러면서 네. 자기를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가지고 게시물을 올리셨더라고. 이순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님도 네. 매번 뭐만 하면은 그 이순신 얘기를 하고. 근데 웃긴 게 정치 공동체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임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경제 공동체는 얘기를 안 하죠. 네. 또 빠져나갈 구멍을 제가 보기엔 찾는 것 같아요. 정치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장경태 이분도 자기를 근데 자기가 직접 장준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네네. 희한한 분이네 이분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근데 뭐 남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네. 자기를 장준하라고. 제가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제2의 세종대왕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 진짜로.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진짜 좀 이 사람들이 맛을 자꾸 재밌네. 황교익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런지 근데 진짜 맛이 저는 가신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터질 때 그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손절이 좀 빠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쉴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국민의힘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언론 타박 있었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 타박을 쉴드 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그냥 창피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박범계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탄압이 얼마나 심하면 탑압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노력하면 이건 인정해야죠. 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탄압이 얼마나 심하면 탑압이 되겠습니까? 개그 코드가 저랑 맞으시더라고 그분이. 위대한- 탄압을 열심히 해서 탑압이 됐다는 거. 쉽지 않은 개그.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도. 네. 야 이것도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또 실드를 칠 텐데. 반성하게 되네요. 어제 또 장경태 의원하고도 일전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볼까요? 네. 난 이게 더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뭐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의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질문 생각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하나씩 매번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저는 하나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사실을 않겠어요?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자, 드리니까요. 의원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좀 말씀하셨죠. 들으세요. 근데 예.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자는 윤석열 것이죠.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 좋아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정법 따지고 질문하지 들어가야 못합니까? 의원님이 제가 어디 장관님 가서 그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의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아, 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뭘 제가 아시겠다는 거죠? 예결이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아니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 아니라고 하면 되죠.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자, 아닙니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상한 데 갔었다는 제가 한마디 듣고 나서 네, 그거 질의할 게 공개적으로 많아서요.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그게 모욕적이지 예, 않아요? 장관님의 사견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여 이상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대화하는 김건희 사이가 씨라고 아닙니다. 합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대화하는 사이가 질문하시죠?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입니까? 그 까르띠에 팔찌 1,500만 원, 이 아펠 목걸이 6천만 원, 그걸 브로치 2,600만 법무장관한테 원.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이런 이 부분도 지금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시초문인데요? 좋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해주신다는 말 있으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청담동에 들어가시면 대해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비겁한.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해. 그때 참고로 기억나는 게 장경태 이분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틀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마이크 뜨고 이러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그 술집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사과 안 해. 글쎄 말이에요. 정말 치사한 인간이고. 저 아주까리 기름을 발랐냐라고 물어보는 건 저 장경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난 아니에요? 너무 열받아요. 김남국도 그런데 장경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장경태가 쏟았어, 저러는 걸 정말. 보면 제가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방송 출연해서 한 푼 두 푼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쟤네들 밥 먹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혈압이 올라요. 하루에 500만 원인데. 쟤네가 지금 받는 돈이 김남국 500원, 500만 원. 장경태 500만 원. 어제 얼굴이 시뻘개져. 너무 열받아. 내 돈 내놔, 내 돈. 그러니까 손수조라는 이제 분이 이제 안철수 캠프 뛰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이준석한테 장경태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저 어제 이걸 보고 막 헷갈리는 거야. 막 물론 이준석이 더 나쁜 건 맞는데 너무 열이 받았어요. 저도 진짜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한 2시까지 못 잤어요. 그거 보고 나서 정말 너무 화가 났고.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장경태의 저 질문 수준. 어떤 드립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또 약간 밀접한 관계처럼 몰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인사 검증단도 벌써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한 거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김건희 여사 목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법무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법무부에서 그런 친인척 윤리 이런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급을 하고 하나도 맞는 것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정말 못 배워 먹은 사람의 정말 난 정말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공천 따면 뭐 할 겁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이거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고 개딸들이 화를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갑자기 왜 하필 넌 장씨야? 왜? 왜 장씨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 왜? 글쎄 말이에요. 동대문 주민 여러분, 장경태 또 국회의원 만들어서 저런 수준의 질의하는 거 보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동대문에 음주운전 2번 한 번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경태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이미 결론 났잖아요. 뭐 또 그렇게. 근데 그 2번 한 번이 또 최고위원 나온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근데 계속 거기 도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당신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네, 민주당의 정부를 향한 근거 없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문제 제기부터 청담동 첼리스트부터 지금 뭐 천공의 넷플릭스 투자까지 지금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도 또 본인이 잘하는 장르로 약간 그 성적인 코드 이걸로 예전에 무슨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성적 학대 행위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민망하고 그 아이는 대통령 만났다고 이렇게 되게 좋은 추억일 텐데 굉장히 입장이 이상해졌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자기가 SNS에다가 글을 올린 수준이 아니라 저 사진을 보고 이제 장경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적으로 이제 해석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상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네. 정신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고 일단 이 얘기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SNS에다 썼다가 그냥 지웠으면 또 모르겠어요 자기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분명히 그 과정에 보좌관이 됐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수준 자체가 사실 장경태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장경태랑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 학대예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그 SNS 게시물 2번 썼다 그랬잖아요. 네. 오전에는 민영배, 오후에는 장경태. 2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썼는데 점심 맛있게 먹고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썼어요. 근데 내용을 쓰고 나니까 우리 뉴스트라다무스 식구인 장예찬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썼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네,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세게 갔네. 네, 진짜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평상시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서 그 대통령을 환대하는 동맹국의 대통령을 환대하는 화동에게 볼에다가 입맞춤을 한 것을 보고 성적 학대라고 하면 도대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아이들을 그렇게 반겨주는 모습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와가지고 아마 찾으면 꽤 나올걸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도 썼어요. 5분만 찾아보면 오바마 대통령 여기 나오네.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 부시예요. 네. 부시도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웃긴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도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그 아까 전에 올린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게 이겁니다. 자, 지금 아이가 문재인 대통령 볼에 입맞춤을 하는데 장경태 의원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그거 그게 궁금이 들더라고요. 저런 단어를 이렇게 아이들이 관련돼 있고 당사자가 있을 텐데 저런 단어를 함부로 쓴다는 게 저는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장경태 의원 진짜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야, 아니 그냥 정신병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건 다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경태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니까 네네. 저질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진짜 가짜는 짓거리를 해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 부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었고 뭐 EU 대사까지도 뭐 말까지도 왜곡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몇 번이나 지금 몇 달 동안 그때도 첼리스트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국력 낭비가 다 됐던 것인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대서에 그 사퇴도 했었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경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조명을 썼다라고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했다가 네. 결국에는 경찰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맞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희원 형의 경우처럼 잘못 알았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치인이라고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흥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내뱉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찰 수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천공의 그 모습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조명도 아무것도 그게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조명 쓴 게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고발해라 뭐 이런 소리 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 대표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식의 실수 아닌 실수를 했으면은 당 대표라도 사과하는 게 맞는데 당 대표가 지가 나서가지고 자기도 고발해라 뭐라 이런 지금 소리 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지금 정상적인 닭이겠냐고요. 이게 저도 예전부터 공공에서 일하면서 항상 주장을 했던 게 있어요. 성인지 검토의 성폭력이라는 주장을 항상 하는데 성인지 검토를 합니다. 공공 부분에서 또 여가부 차원의 지침에 따라서. 근데 그게 굉장히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나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뭐 반바지에 여름이니까 반바지에 민소매 입고 이렇게 춤을 췄어. 근데 뭐 여가부에서 보기에 그게 선정적이래. 옷을 입히래. 그러면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하냐면 아이들한테 야 이거 다시 찍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누구도 그걸 야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그걸 선정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단 한 명도. 근데 야 이게 조금 뭐 선정적이래 그러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 당연하죠. 네.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재수원도 뭐가 무섭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전재수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진짜 뭐 이거는 국회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의 발언을 장경태 의원이 했더라고요. 아 장경태.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제 하이라이트였죠. 아침 라디오에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방송을 하는데요. 네네. 조총련 뭐가 문제냐? 뭐 이거를 야당 의원들이 미국 가서 공화당 만나면 안 되냐 비교를 해서 그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이게 공화당 만나는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했고 네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이 조총련 잘 모르시죠? 조총련 잘 아는 거 아니죠? 라고 면박을 주고 네. 본인이 아니 나 알고 있다. 약간 친북 단체다. 약간 친북. 약간 친북이라서 이걸 국회의원 제명하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네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미국 공화당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소송 걸어야 돼요. 진짜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될 이거 것 미국 같아요. 재판이면요 네. 손해배상금 한 100억 걸어야 됩니다. 미국은 뻑하면 100억 넘잖아. 그렇죠. 허벅지에 감자튀김 떨어뜨려도 막 10억, 20억 판결 나오는 나라니까 네네. 미국 공화당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뭐 기소도 당하고 했는데 대선 경선에서 앞서 나가는데 네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아니 어디다 비교를 하냐. 진짜로. 조총련과 공화당을 비교하냐라면서 소송 걸어도 할 말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짜 조총련 하면 아까 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적 단체라고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미국 공화당이랑 비교한다는 것도 웃기고 약간 친북은 또 뭐 하는 친북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조총련의 기세가 이제 북한이 찌그러지면서 같이 찌그러진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같으면 조총련이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제 토론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공부를 하고 나야죠. 저 같은 경우 뉴스라면서 오늘 나올 때 네. 이슈에 대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상파에 나오면서 전혀 모르고 나왔다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안다 그러면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번 21대 국회에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정말 장경태도 정말 그 대표적인 탑3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무식한데 쉴드 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서 허탈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리 처방이 문제다. 뭐 예전에 이제 이재명 저기 법카 갖고 대리 처방했잖아요. 그때 네네. 그러니까 김예경 대리 처방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재명도 있었죠. 이재명도 나중에 나왔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아니 젊은 애들도 탈모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대리 처방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대리 처방한다 그러고, 추미애 아들 군특혜 그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핵심이 뭐냐면, 추미애가 보좌관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한 거가 이제 그 이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거 아니 누가 3일 병가 연장하려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냐? 아픈 게 맞다.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러니까 부동시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시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네네. 부동시는 시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굴절률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갖다 왜 시력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부동시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식이 너무 하늘을 찌르는데 또 이런 사람이 계속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대체 이 사람을 왜 자꾸 대표 패널을 내세우나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그냥 그 화제를 이걸 이 사람을 돌리려고. 지금 장경태 방패막이 덕분에 같은 거예요. 네, 네. 윤미향에서 갑자기 장경태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요. 네네. 저는 이번 이슈 논란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오. 이분이 네네. 친북 성향이 있어서나 뭔가 반국가적 성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음. 이분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로 모른다. 네. 이분은 진짜 조총련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르는 그래서 거 자기 맞아. 모르는 이야기 막 하니까 당황하고, 어쨌든 윤미향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도와는 줘야 될 것 같고, 선의에서 나온 순수한 무지예요. 야.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지난번에 중국 의원들이 티벳 가서 중국 공산당 홍보 행사 참석하고 하는 거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분이 뭐라 했냐면 달라이 라마 때문에 티벳 가는 거다라고 맞죠, 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저항해서 네. 독립운동하느라 지금 인도로 망명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라이 라마 때문에 중국 공산당 티벳 홍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악의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순수하게 무지하다. 근데 이 정도 무지하면 네네.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만, 네네네. 어떤 친북이나 종북은 아니에요. 어.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한 네, 머리가 네. 순수한 그냥, 분. 그냥 네.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냥. 아니 저는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네네. 알지도 못하면서 쉴드 치는 거를 선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네네. 그냥 조폭들의 의리가 진정한 이게 좋은 건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나름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아 그러네요. 같은 또 장씨라는 확실히는- 이유로 좀 네. 도와드렸습니다. 네네. 네. 진짜 그 장경태 입장에서도 최후의 진짜 어떻게 보면 발악으로 네네. 자기 머리를 쥐어짜내서 썼던 표현이 약간 친북이라고 하는 진짜 희대의 또 명언을 남기고 그 이제 우리가 또, 네. 예를 들면 악독한 사람, 동네에서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막 슈퍼에 진열된 물건 막 흐트리고 에이 하는 이런 사람도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아니 저는 절대 동의할 수 네. 없습니다.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되게 기사로 막 나가고, 예를 들면 아니 대통령한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선한 의도 그냥 단지 무식하다는 이유로 쉴드 칠 수 있는가? 그러면 제가 네. 사과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아동 포르노라는 말도 쓰고, 이 사람 하는 말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백신을 못 구했다고 비판이 일어나니까 그 백신을 갖다 백신 추정 물질로 부르면서 731 부대 마루타 이거를 소원했던 인간이 바로 장경태입니다. 이 인간은요 자기 편 쉴드 치려면 뭔 짓인데 하고, 천하람 그때도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쉴드 유족이 여기 왜 들어왔냐는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이거를 무식해서 착하다. 이 옛말입니다. 근데 뭐 두 분 하시는 얘기가 사실 사악하고 뭐 무식합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 지어보면 이제 사악하고 무식하다 이렇게 이제 뭐 두 분 말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난 장경태 진짜 나름 열심히 같은 네네. 성씨라서 도와주려 네네. 했는데 무식하고 무식하고 나쁘면 그건 진짜 너무 최악이다 진짜.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아. 부산대 권역센터는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안 위급한 뜻이잖아요. 그렇죠. 위급하지 않다는 안 뜻이에요. 위급한데 왜 헬기를 타고 그 난리를 쳐가면서 서울대로 가고 그러냐고요. 역대급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경태 진짜 대단합니다. 장경태가 진짜 어마어마한 발언을 해가지고 나 오전에 생방하다가 이거 빵 터졌잖아. 도중에 보고. 아예 저희가 영상으로 장경태 발언을 준비해놨으니까요. 장경태고 인터뷰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이 말만 예, 붙일게요. 예. 오히려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는 예. 각 시도마다 1개 정도 있는, 경기도가 2개 있는데요. 정말 아주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권역별 외상센터는. 오히려 여기서 대표가 눌러 앉아서 권역 외상센터에서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더 비상 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역 외상센터는 정말 비상급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권역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논란과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17개 시도에 딱 부산에 하나 있는 이 권역 외상센터였거든요. 예. 여기서 응급치료를 받으셨으니 그 이후에 여러 환자와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수술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은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이 외상센터에서 이 교수진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이동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상태는 가능하다라고 어찌됐건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동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지. 야, 저는 들으니까 이게요. 지금 영상에 안 나와 있는데 네네. 그 김현정의 뉴스쇼잖아요. 네네네. 오죽하면 그 김현정도 황당해서 네? 이러면서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민주당 차원에서 방송 출연을 정지시켜야 돼.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부산대 권역센터는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안 위급한 뜻이잖아요. 그렇죠. 위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안 위급한데 왜 헬기를 타고 그 난리를 쳐가면서 서울대로 가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위급하니까 헬기까지 타면서 서울대 가서 수술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의 메비우스 띠예요. 루프처럼 지금 네. 도는 거죠. 왜 서울대 갔냐? 위급해서. 왜 부산대에서 수술 못하냐? 안 위급해서. 그러니까요. 뭐야 왜 그럼 안 위급한데 서울대 왜 갔냐? 위급해서. 아니 부산대에서 수술하면 되잖아. 위급했으면. 아니 그건 안 위급해서. 그렇죠. 이게 무한의 띠가 도는 거예요. 야, 그 띠를 지금 장경태가 만들어줬습니다. 왜 출연 정지를 시켜요? 계속 출연하게 해야지.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 엑스맨인데. 그 정도면 술이 덜 깼거나. 야,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저게. 야, 그래서 지금 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는 위급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더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줬다라는 뜻이니까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있죠. 예, 그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를 했는데요. 이게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쪽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서울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관했다고 합니다. 장소는 여의도 쪽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말에 한 술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경찰청 여청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영등포의 고소장 제출은 이틀 전에 했다고 하네요. 네. 작년 말 언제예요? 작년 말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그 질문 드리는 이유가 24년 12월에 계엄 선포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시점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네. 이게 작년 말 계엄 이후에 이게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리고 이 알려진 사실들이 정말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에 부합하는 거로 밝혀진다면 그렇게 엄중하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그렇죠. 했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썼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혐의를 작년 겨울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단 장경태 의원 측에서는 본인도 그렇고 네. 절대 사실 아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뭐 이런 거 취재하다가 다 그 취재도 그때 다 무산됐었고 뭐 이거는 본인이 처음에도 해당 여성이 본인도 이런 게 보도된 것도 원하지도 않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이건 뭐 무고다 그런데 어쨌든 기사가 나온 거에 따르면 영등포서에 25일 날 고소장이 접수됐고 그쵸. 이게 27일 서울경찰청 정확히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과로 넘어가서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어쨌든 고소장 접수와 수사 절차가 개시된 거는 팩트예요. 네.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소위 성추행에 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부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장에 오늘 투표를 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장경태 의원을 찍었어요. 예. 장경태 의원 검색하시면 전화하는 장경태 의원, 어딘가 전화 통화하는 장경태 의원 이런 기사가 진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도 기회 되면 좀 보여주세요. 장경태 의원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고소장이 접수된 걸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께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 설명해 주세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 장경태 의원은 제가 아는 거 없고요. 강력 대응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 먼저 취재하시죠.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언을 했는데 이 남자분은 누구냐면 그 여성분과 동행이었던 그 남자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는 그 여성분을 네네. 잘 아는 남성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간 거밖에 없는데 그 상황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무슨 사실 없는데 뭘 설명하죠? 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술자리가 있었고 자신은 잠깐 들렀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성추행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잠깐이냐 아니냐는 이거를 뭐 설명하는 데서 중요한 설명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자리가 있었고요. 저는 늦게 가서 바로 나온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없어요. 고소장 아니 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온 거라는 사실도 없고 이거는 조사 받으러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고소를 한 것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에 추행 자체 없었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강력하게 일단 정보 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은 정청래 현 민주당 당대표의 현역 의원 중 가장 최측근, 핵심 측근이죠. 네. 핵심 측근이고 지금 서울시 당위원장, 민주당의 서울시 시당위원장에 최근에 뽑혀서 장경태 의원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자가 이 내년 지방선거에 거의 그 승부처 역할을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만 뽑는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그다음에 구청장들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의 후보들을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고 후보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인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그리고 정청래 당위원장이 핵심 측근인데 지금 어쨌든 이런 고소전에 휩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밝혀진 사실은 지금 고소를 한 사람과 장경태 의원은 아는 사이긴 한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여성 비서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신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비서관이고 장경태 의원의 비서관은 아닌 거고요.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작년에 제기되는 것 같다가 킬됐다. 요거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뭐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불거질 뻔했다가 넘어왔었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 피해자가 고소장을 근데 이게 성추행이에요. 성추행이면 성희롱보다는 세고 성폭력보다는 낮은 단계의 그렇죠. 성범죄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성과 관련된 범죄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진술하느냐 피해 사실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당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예. 지금 장경태 의원도 펄펄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펄펄 뛰고 있습니다. 뭐 무고로 뭐 법적 조치 취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증거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황상 네. 만약에 그 소위 가해자 피해자라고 이제 칭하자면 두 사람만 있는 데서 벌어진 일이면 정말 이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할 텐데 이건 지금 주변에도 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증언? 보면 증언이랄지 뭐 이런 것들까지 있으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오래 걸릴 수사 같지는 않아요. 뭐 양당 간에 가부 간에 쉽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오랜 시간에 소요되지 않고 그 수사 결과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아, 불미스러운 일이네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 장 의원이 일단 83년생 장경태 막 이러면서 이제 반지하 생활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소위. 되게 그래서 그 서울시당 위원장 그 당선됐을 때도 뭐 흑수저 출신 장경태의 마주 완전히 이미지가 좋았죠. 예,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상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자리가 있었는데 뭐 밀폐된 것도 아니고 예, 예. 그 동나이 때 이 여성분 있고 그다음에 또 남성분 또 있잖아요. 예, 예. 한 명 지금 장경태 의원이 밝혔죠. 그 남성한테도 물어봐라. 그러니까 여러 명 있었다는 남성도 거거든요. 비서관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닌 지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여성분의 지인이고 아마 그날 네. 굉장히 뭐 강한 항의나 이런 걸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지인이요? 지인이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나오는 전후 얘기를 보면은 예.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자리는 오픈돼 있었고 증거나 목격자 증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을 수 그 있다. 남성도 한 분이 등장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보면 사건 정리는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건 그냥 쉬울 오래 것 걸릴 수사 같아요. 같지는 않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를 또 조금 했으니까 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있잖아요. 네, 피해 고소한 사람. 호소란 말도 피해자. 피해가 피해자라고 해야죠. 있었다라고 예, 예, 예. 말씀하시는 고소인, 예, 예. 지금 고소인. 자신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예, 예. 이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 1년 동안 분명히 고통스럽고 많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너 강력 대응할 거야. 너 무고 일 수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2차 가해로 해석해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런 행동이 굉장히 이분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주 예, 지금 예. 위세가 당당한 그렇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시당위원장. 예, 네. 예, 현재 당대표의 최측근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 핵심 측근 그렇다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 펄펄 뛰면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김민선 네. 앵커의 말씀처럼 2차 가해가 된다든지 무언가 이 수사와 관련된 압력이 될 수도 있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건에 장경태 의원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죠? 일반적으로도. 사건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된 장소에서 그렇죠. 그 제3자가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혹시라도 네. 증거가 있느냐의 여부가 그렇죠. 네. 중요하겠네요. 근데 뭐 맞아요. CCTV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자기 주장들을 하겠죠. 근데 여기 여의도 술집에 CCTV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확보가 돼 있다든지 그런 근데 부분은 그때 고소하려다가 뭐 드랍을 하다가 했죠. 뭐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건 여러 모르지. 모로 이제 시국이 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유 그 이렇게 시국 걱정하는 와중에 또 술자리도 했구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아니 저렇게 나는 저 사람이 반성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해? 그러면서 자꾸 미디어에 노출되면 그것 때문에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계속 자신을 덮쳐와서 고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꼭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다른 사례에서 네. 우리가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모아오긴 그러니까 했어요. 사회부에서 많이 봤던 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들어서 왜 그렇게 그때 그런 피해를 입었으면 즉각 고소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소했어 네. 이런 식으로 거기다 공격하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그 피해 트라우마 요새 말하는 트라우마라든지 후유증을 잊을 수가 없고 그렇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이렇게 계속 시들어가는데 마음이 시들어가는데 그렇죠. 가해한 사람은 저렇게 계속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어 그러면서 더 이제 상처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시간의 경과라든지 뭐 소위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이런 그렇죠. 자세는 네.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켜보면 빨리 지켜보면, 답이 네.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언행들 서로 이제 대처하는 것들이 나중에
크게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그러겠네요. 같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어제 메인 뉴스 보도 방침이 전해지기 전이라 저희가 뉴스드라마에서 미처 못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런 내용 다 짚어드리고요. 대전등 일당이 또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받아낼 방법은 갈수록 유연해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전해지는 장도혁 대표의 미세한 입장 변화까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예, 그리고 어제 참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이게 작년 연말이라 그래서 어제 정우김 네. 전 의원과 얘기하면서 개헌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그랬다면 더 문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TV조선 리포트도 나갔습니다만 정확히 발생 시점은 10월 말인가 그랬죠. 네. 발생은 10월 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 제기가 되고 제보가 되고 했던 게 작년 12월 말 연말이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고소장에서는 술에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겼고요. TV조선은 1년 전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했지만 피해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투는 걸 꺼려했고 보도를 원치 않아서 당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결심하면서 저희도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술자리에 나타난 남성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요, 경찰이 직접 여기 식당 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이 비서관은 그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용기를 내게 됐다며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저 제보한 영상에는 저희가 리포트에 담지 못했던 다른 영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걸 TV조선만 제보한 게 아니고 원본을 갖고 있는 그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영상이 아마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이다. 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지 아니면 그런 다 영상 전체 풀 영상에 의해서 그 설득력이 떨어질지 이런 걸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날 전날 보면 이제 그 주변 사람 찍은 것 같은 핸드폰을 찍은 것 같은 영상만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 있는 CCTV 영상도 아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수사가 지금 고소는 거의 1년이 훨씬 지나서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아니 CCTV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필요 없어요. 네, CCTV 필요 없어요. 이제 보관 기간이 지나서 다른 각도의 네. 영상은 아마 지금은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때 수사를 했던 바로 CCTV를 확보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현재로서. 네, 그리고 장 의원 일단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침묵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영상 마지막 보면 아시겠지만 장경태 의원이 좀 우왕좌왕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왔고 밖에서 오락가락 이제 두리번 하면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아마도 자기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좀 전에 듣고 좀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TV조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 제보 내용을
이 집단 내에서도 공유하지 않고 철저히 그 제보받은 루트에서만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정도 상황을 기반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형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블랙아웃 상태잖아요.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 법원은 요거를 그냥 한거불능, 그다음 심신미약 상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준강제 추행죄의 피의자로 볼 수 있어요. 네, 피해자로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제 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준강제 추행죄도 똑같이 똑같은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또 뭐 장경태 의원이 피해자에게 뭐 술을 권했는지 이런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보면 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강제 추행죄 성범죄라는 게 성적 자기 결정권, 당사자의 이런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블랙아웃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동의 여부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건들지 말아야 돼요. 건드는 것 자체로 그냥 추행죄, 준강제 추행죄로 거의 연루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장경태 위원이 뭐 법적 대응, 뭐 무고죄 운운하는데 이거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어제 2차 가해에 그렇죠. 2차 가해 피해자인데 2차 피해. 국회에서 발언한 장경태 의원 이거 무고 대응할 수 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선포를 하거나 SNS에 올리는 그런 취재 행동들이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다고 오히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이 준강제 추행죄보다 2차 가해 형량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럼요. 그런 것들은 이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오히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양형에서 창작을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무고죄 오는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지금 보면 리포트 내용에도요.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이 여성 비서관 옆에 앉은 상황에서 정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이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라는 게 고소장의 이제 일종 주장이지만 고소장 내용이에요. 네. 근데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전히 이건 사실 무근이라고 다투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 의원은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이게 정치 생명이라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전면 무죄고 완전 무고를 다투는 심정인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오히려 본인의 심신 상실 상태를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인도 취해서 그렇죠. 본인도 취해서 몰랐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2차 가해인 거예요, 바로.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다른 글에서는 무슨 꽃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글이라기보다는 딴지 일본 게시판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장경태 의원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공격들이 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장 의원은 나는 잠시 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은 매우 선명하게 그 상황을 회상해서 여러분 앞에 밝힐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말을 했거든요. 기자들 질의에 대답한다는 거는 국민 모두에게 말을 하는 거고 저 사람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와서 내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거는 너무 이제 근데 건너왔네요. 그치, 물건 상황이 지금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또 하나 방금 무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허위 무고라고 본인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 무고가 제가 굉장히 큽니다. 당연하죠. 지난번에 부산시 전 오고돈 시장, 부산시 전 오고돈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무고죄까지 포함돼 가지고 3년을 받았어요. 무고는 기본이 집행유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그 3년형 받은 게 그냥 단순히 성추행이다, 여비서 성추행했다가 아니라 무고죄까지 포함돼가지고 종합해서 3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 의원이 지금 본인은 기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무고란 단어를 썼지만 이게 나중에 형량이 정해질 때 오히려 가산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말로 주장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장경태 의원이 지금 그 피해자를 무고죄로 만약에 고소한다. 근데 그 무고죄로 고소한 게 사실에 근거가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경태 의원이 무고를 진짜 함부로 고소를 법적 절차에 나서면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무고죄까지 더 무고죄는 그리고 벌금형이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집행유예예요. 네, 무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성추행의 그 사실관계 여부 플러스 지금 강력하게 이 양쪽 주장이 맞서면서 한쪽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까지 판단이 나온다면 그냥 성추행이 인정된 것보다 물론 이게 다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보다 더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고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네. 자, 동영상이 있으니까 네. 그걸 그러니까요.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본인도 이제 생각해 봐야죠. 자,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 네. 주장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려서 난 낭패를 봤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전혀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그 상황이 전혀 장경태 의원한테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저렇게 뒷덜미를 잡힐 만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 장면만 놓고도 그런 추정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하철에서 사람 많을 때도 남자들 위에 손 올리고 있잖아요. 여자들 네, 앞에 있으면 건드리면 추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조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여자애가 알았겠죠. 여자가 왜 몰라요? 이렇게 등을 만지면 이거는 추행이다. 그냥 실수로 건드렸다. 이거 여자들 다 알지 않아요? 아, 근데 여성이 만약에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굉장히 취해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성을 만지는 것도 추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 네.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누가 나를 만진다는 어렴풋한 그건 있어. 아니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할 본인도 필요가 나중에 없어요. 술 깨고 어느 정도 느낌을 알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대부분의 그게 상황을 보면 기억이 없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한 영상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 될수 아닌가요? 있는 거지. 될 수 있는데 본인도 어렴풋하게 깨고 나보니까 내가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성범죄들은 이래요. 그렇죠. 깨고 나서 약간 인식을 하는 그 거죠. 실제 전신 마취된 사람 있잖아요. 환자. 네. 그 사람을 옮겨주는 이제 그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 옮겨주는 사람이 마취가 안 깨었을 거라고 혼자 오해하고 만졌다가 그게 나중에 여자가 고발해요. 왜냐면 본인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지만 그 당사자는 어렴풋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고소장에는요, 상황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라고 이 여성은 밝혔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죄를 추정하는 그런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만류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았고 또 촬영된 영상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이 수사는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뭐 장기간에 많은 무슨 증거와 증인들을 취합해서 아주 고도의 복합적인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짧은 시간 안에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요. 수사의 그 결론이 나올 만한 그런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경태 의원 페이스북을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뭐가 올라와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장경태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법사위 나경원 의원에 대해 1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정확히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가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범죄자가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법사위원은 괜찮을까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지금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원이니까. 네, 법사위원이에요. 예. 거긴 다 가면 정권 있는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니 근데 아직 정과자는 아니니까 아니, 확실하게. 근데 이제 아니 지금 분위기가 경찰한테 다 하고 있지. 정과가 있거나 네. 정과 예정자 뭐 수사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요즘 승직자들만 가야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법사위는 경찰을 감사하진 않습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경찰은 행안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검찰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또 재판을 받으면은 재판부와 연관이 있겠죠, 그치.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나와야 돼요. 네. 뭘 나와야지. 뭘 어떻게 네. 아니 예전에 근데 그 본인 사건 관련돼 있어도 계속 법사위에 있어가지고 버틴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최강욱님. 네, 최강욱도 있었었고요. 예, 예. 네. 박지원 의원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이 본인이 장경태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거기 있는 게 말이 돼요? 법 간사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이랬던 어제 사람인데 마지막 이제 인터뷰야. 본인이 이렇게 연루가 됐으니 네. 본인이 평소 했던 얘기를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은 스스로 나오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또 네.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에 화동에 아마 그 입맞춤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그걸 네. 놓고도 무슨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행위다. 이는 심각한 법적 결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랬었고 또 그 전에 캄보디아 순방 때 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아이 그 찍은 사진 놓고도 빈곤 포노 막 이렇게 이런데 굉장히 의식이 깨어 있는 듯이 그리고 네. 아니 그 화동한테 뭐 볼에 입맞춤한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귀여움이 표시할 수 있는데 거기다 아주 콕 집어서
동의하지 않는데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행위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분인데 지금 동의 없이 본인이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애들이 꽃다발 갖다 주면 뽀뽀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볼에 뽀뽀를 막 이렇게 집요하게 한 게 아니고 관자놀이에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글쎄. 관자놀이에서 뽀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매일 눈으로 관찰하고 지켜보고 미국에선 안 그런다는 둥 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의식이 미국에 준한다. 깨어있는 40대 젊은 남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약간 성적인 어떤 이슈가 좀 많이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예. 네. 빈곤 그 관련된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연출된 사진이다 이런 식의 비판할 수 있지만 거기다 포르노 단어를 붙여서 하는 거 이거는 좀 의아하다 생각이 들고 또 아이에게 그 귀엽다고 이제 볼에다 입맞춤해주고 관자놀이 입맞춰주고 가지고 뽀뽀라고 본인이 그렇게 보잖아요. 예. 그럼 네네. 누가 뽀뽀라고 보고 있습니까? 국민들 전부 다 그래 안 보는데 혼자 그렇게 본다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가득 찬 것 같아요. 그거 어제는 동영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동영상이 나와버리니까 움찔하는 건가요, 지금? 오늘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무슨 수가 있다. 뭐 TV조선에 늦게 보도를 했고 뭐 또 누군가 늦게 보도를 희망했다라는 식의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 높게 이 문제를 접근을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되지 않았었던 거고 그리고 또 아까도 참 놀란 게 뭐냐면 다른 언론들이 남자친구라고 해서 특정해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저희 메인 뉴스는 정말 퀄리티가 높은 게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화자의 입장을 남자친구라고 정리하거나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이 살펴가지고 전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뭐 비밀을 잘 지키고 제보자를 우선해서 피해자를 우선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장경태 의원도 영상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저희는 뭐 오케이가 나지 않거나 우리가 적법하다고 보도국 내에서 방침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걸 절대 유출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결정이 됐고, 뭐 그다음 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분 없죠.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사람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네. 그렇죠. 가볍게 보지 않는다. 물론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네, 반응이 맞습니다. 나오고 민주당에서 이제 조금씩 이 사안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대형 성 관련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오고돈 전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안희정 전 네. 도지사도 있었었고 박원순 이제 전 서울시장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이렇게 대형 사건들 몇 년 단위로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장경태 의원은요 또 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이랑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그렇죠.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의 리더십에도 데미지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장경태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내년 지방선거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데 제일 큰 승부처가 서울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정청래 당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아마 그 실행할 임무까지도 예정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지금 논란 때문에 네. 서울시당 위원장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 가지고 그러네. 그것도 정청래의 뜻을 실현할 것이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 그렇죠. 민국명님이 또 그렇죠. 소환이 되고, 네, 네, 맞아요. 민 BH님이 소환이 네. 되고 찌라시에, 네, 그래서 서로 그 뒷자리까지 보고 있는데 그런 찌라시가 나오는 것은 이분이 이게 탈당까지는 기본 베이스로 가는 계산 하에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죠. 탈당했다 복당하는 거. 그런 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습관적이죠. 근데 네. 이걸 그냥 이제 뭉갤 수 없는 게 지금 조국 혁신당을 이제 사례를 봤잖아요. 예. 그때 성 관련 비리 나왔을 때 조국 이제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네. 이거를 딱 FM대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해가지고 조국 당 대표 리더십 되게 흔들렸거든요. 예. 네. 이것도 정청래 당 대표가 2시간 만에 윤리감찰대로 넘겨라고 지시한 것도 아마 그런 조국 당의 어떤 처신을 보고 본인도 신속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평론가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렸다니요. 98% 넘는 득표로 당선된 분이시고요. 그 분에서는 그 당에서는 피해자가 절규를 해도, 예.
그, 지나가는 그렇게 해서 당대표 됐는데 그런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얼마죠? 2%대. 2.6%대.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원 변호사가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 지금 소위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뭐 딴지일보 게시판 뭐 이런데 등에 보면 야 이거 진짜 어디서 또 꽃뱀 하나 섭외했나 보다. 이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그 조롱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모욕죄로 다 고소해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의 그렇습니다. 자유 게시판 장경태는 또 뭔 일인가요? 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더듬어 민주당 프레임을 시작한다. 더듬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그런 프레임이죠. 그다음에 100% 작전이다. 내부든 외부든 아무 일 아니던데요. 장경태 지켜야 합니다. 네. 기획자가 있다는 국정원이라고 본다. 뭐 이걸 다 공작이다. 기획이고 국정원이 뭐 공작한 거다. 뭐 이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다 딴지일보 게시판. 지지자들이. 그러면 이건 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다 들어가요. 그렇군요. 이게 더 커요. 이거 친고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욕죄는 친고죄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이고. 네. 근데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없어졌어요. 그냥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 거네요.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협의를 해도 장경태님은 그대로 법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꿋꿋이 잘 걸어가시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이 사실은 반지하 흑수저 출신의 상당히 젊은 국회의원 그리고 뭐 상당히 좀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국회의원. 이라는 취지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게 좀 뒤집어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거죠. 83년 장경태 반지하에서 성공한 흑수저. 그러니까요. 그럼 자신의 빙고는 포르노처럼 팔아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관련 사진도 좀 올려 그러셨는데 그대로 남길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 참 많아요. 그때 김남국 의원도 어떻게 했습니까? 라면 반 라면에다가 떨어지는 옷 입고 이렇고 뭐 산다고 그러면서 후원해달라면서 막 참 불쌍한 모습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인으로 100억대의 이제 투자를 굴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흑수저 반지하 이런 신화를 등에 업고 사실은 뒤에서 아주 성으로 왜곡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동까지 했다는 게 참 위선적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분 지금 디지털 소통비서관 가셨잖아요.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는 일단 재산 공개를 했느냐 마느냐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무죄를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때 논란이 있었을 때 그냥 너무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니까 탈당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당은 아니고 무죄가 확정이 됐을 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뒤늦게나마 무거운 짐을 벗었네. 무죄 확정 축하해. 그러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힘차게 도약하길 바래 라는 덕담 문구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다 정청래 계고 물론 청와대에 있긴 하지만 정청래 계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애정하는 그 두 청년이기 때문에 연달아 터진 것이 정청래 리더십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내에서는요.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는데 일부 당내에서 대비되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김민주 민주당 부대변인의 글인데요. 장경태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의원은 허위와 무고와 음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후 3시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아마 우리 TV조선 뉴스9 보고 나서는 장 의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글을 더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 함께 있던 회식에 심지어 그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와서 횡포 부리는 자리에서 장 의원이 공개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장 의원은 무고하고 음해하려던 진짜 이유와 그 배우까지 밝혀질 것입니다. 절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우가 누구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추행 사실이 있다면 이 글 자체가 명예훼손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옛날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왔을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가지고 2차 가해 논란이 났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성 의원들은 아직 단체 사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여성 의원들 아직도 침묵 중이죠? 그렇죠. 침묵 중이죠. 근데 그때 이제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아. 그때 성비위 사건 났을 때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때 뼈저리게 국민들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참 달라지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선 앵커가 읽었던 것 좀 다시 곱씹을수록 기분이 안 화가 나네. 아니 이 사람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 국장님 장의원은 장의원을 무고하고 음해하려던 진짜 이유와 배우까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절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를 모르네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야, 정말 이거 선을 너무 세게 넘은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명예훼손글이에요. 네,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왜 아무도 이분도 징계해야겠네. 정청래 대표가. 그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윤리감찰단 넘겨야죠, 이 사람도. 네. 누구를 음해 주체로 꼽은 것입니까? 저희 TV조선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확실하게 밝혀주시죠. 공동이죠, 공동. 둘 다. 말해봐야죠. 말해야죠.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피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이분까지 정말. 그러니까 이게 2차 가야죠. 2차 가야 더 그대니까요. 그러니까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서 말 조심해야 될 텐데 2차 가해가 어제부터 쏟아지고 있는 국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또 장경태 의원이 남긴 글에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계세요. 좋아요는 내가 너를 강력히 지지한다. 너의 뜻을 지지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보셔도 믿기기 힘드실 거예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어제 오후 2시 2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해 음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글에는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렇죠. 서영주 평론가, 요새 토론 많이 나오죠 방송에. 네. 박정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좋아요를 누른 건가요? 네. 뭐가 좋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속은 거 아닐까요? 설마 추행이 사실이었다면 이렇게 갖다 좋아요 눌렀을까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정치 공작을 하는 거죠.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거대한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 빠져나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있으면 정말 문제인 거죠. 오늘도. 그쵸, 아니 좋아요를 취소했어야죠. 저 다 취소했어요? 지금 봤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취소를 해야죠. 그치. 취소를 해야지. 제가 저거 지금 진짠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저 글에 좋아요를 누른 분들을 검색하려고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546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어이구. 제가 그 리스트를 보려고 좋아요 리스트를 누른 순간 제가 좋아요를 누른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좋아요를 누른 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좋아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SNS는 안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랬더니 취소가 됐어요. 그치. 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럼 저분들도 좋아요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546명 리스트는 다 보지 못했는데 그 수많은 댓글이 너를 응원한다. 정말 그런 글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글이 너무 많았어요. 다 법적으로 다 캡처해야 되겠네요. 네. 캡처해야 된다. 캡처해야 돼. 참. 네. 변호사님은 참 쿨해요. 캡처해야 된다. 금융치료가 사실 제일 무섭죠. 그렇지. 금융치료를 가야죠. 손해배상 1인당 50만 원씩 청구하면 되죠. 캡처해서 금융치료하고 1인당 50, 딱 이렇게 딱 평상시에도 저렇게 쿨하세요. 네. 근데 이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너 무슨 목적으로 고소하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헤어져 끝까지 싸워야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끝이 없어요. 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 보시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그래도 오래 지켜보신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퇴해야죠. 의원직도 내놔야 된다. 의원직 내려놓고 일단은 그 본인이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돼요. 시당위원부터 해서 싹 다 내려놓고 기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직 내려놔야죠. 기소되면 이거는 뭐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의원직 다른 이제 앞에 전에 의원들이 이걸 버티다가 어떻게 당에 데미지를 줬는지 다 지금 사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례를 또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직 내려놓고 석고되셔야 된다. 근데 이런 사건이면 집행유예 이상만 안 나오면 의원직이 자동으로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선거법도 아니고 일반 형사건 금고 이상 돼야지. 금고 이상 돼야 되니까 이게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판단도 끝까지 의원직 안 내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일 선택하기 좋은 게 나 무소속 장경태야. 민주당이랑 엮어서 비난하지 마. 그러면서 탈당해버리는 게 제일 깔끔한 루트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되려면 이제 탈퇴해버리지. 네, 그 다음에 탈당한 뒤 당연히 몰래 복당하는 것까지 이제 최악의 스토리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그것까지 한 코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그 장경태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시 좋아요 싫어요 이거 누르고 취소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그렇게 못 누르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누르는 거 잊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27,000분 함께하고 계신데 좋아요는 800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 지금 3분의 1만 좋아요를 누르고 계신 거예요. 예, 그죠? 좋아요를 네. 눌러주시면 지금 네. 여기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거 너무 좋죠. 정확하네요. 기분이 좋아져.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기분이 아니,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 네. 오늘 이렇게 여기부터 좋아집니다. 이진호 대변인이나 원은정 변호사가 네. 해주신 아주 여기 굉장히 그 소중하고 아주 그리고 오늘 이 핵심 의제를 네. 콕콕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이 얘기를 좀 더 많은 분과 공유하고 공감하시는데 이 좋아요가 굉장히 힘이 되니까 돈 한 푼도 안 드는 겁니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좋아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100개가 올라갔어요. 자, 이제 좋아요 눌러도 이건 괜찮습니다. 네, 나쁜 글 아닙니다. 자, 이거 민주당 의원분들은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예. 굉장히 질타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건용 원내대표실 국장은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 옆에 앉아서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식이나 되어서 한 남성 항의에 말 한마디 대꾸 못하고 고개 숙이만 모습만 봐도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진종호 의원. 보좌진을 대하는 진짜 마음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박원순, 안희정에 이어서 또다시 더듬어 만진당, 더불어 만진당이라는 말이 왜 반복되는지 스스로 되묻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가해자는 심신미약까지 주장하는 건 아닌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했던 얘기 다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참 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진종호 의원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아마 아직도 국회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소속 의원실의 직원은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법무 여권의 이제 의원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아니었다 그러는데 피해자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제 국회의원회가 되게 좁거든요. 제가 그 건물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렇죠. 직장에서 했기 때문에 소문 퍼지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TV조선은 이 피해자가 되도록 특정이 안 되도록 그래서 보호를 철저히 해주셨죠. 된다. 2년 동안. 네. 이렇게 지금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것을 또 악용해가지고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자면서 그걸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특정을 찾아서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려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 여성의 완전히 그 심리를 위축시켜 버리려고 이제 본인이 빨리 끝내길 바라는 이런 상황을 노려가지고 일부러 노출시키는 세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도록 철저히 보호해준다 생각합니다.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뭐 이 피해자가 여성이 뭐 평상시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뭐 그런 말 생각만 만들어서 완전히 확 그 여자분의 길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네. 예전 그 민주당 주요 인사의 그 성 비위 사건에서도 뭐 누구라고 특정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정말 피해자를 진짜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막 몰아가라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 이번 사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써주십시오. 그런 걸 다 캡처하셔서 우리 그 원자원 변호사가 다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실 수 있죠?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구독 눌러주시면 무료로. 네, 추천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